어디를 보시냐면요, 여러분요, 조건 기한을 보세요. 60페이지요. 60페이지 보시면 조건과 기한이라고 나와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요, 그러니까 페이지요, 60페이지요.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하고 이렇게 있는데, 조건과 기한은 우리는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관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건하고, 하나는 기한하고, 하나는 부담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으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이 계약은 법률행위죠. 이 법률행위는 뭐가 있냐? 법률행위는 먼저 성립 요건이 있고, 여기 효력 요건이 있잖아요. 효력 요건 속에 조건하고 기한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조건하고 기한은 절대로 성립 요건이 아니다. 첫 번째,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이것은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니까 조건은 여기 불법 조건이 있죠. 103조의 위반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이 불법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불법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법에 정해져 있는 거, 법에 정해진 법정 조건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정 조건은 민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긴 하지만 이것은 민법상의 조건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임의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부관. 이 부관은 조건하고, 그 다음에 기한하고, 부담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채권법에 있고요. 부담부 유정. 이것은 가족법에 있어요. 그것은 부담도 부관이지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부관은 뭐로 부관이냐? 조건하고 기한을 부관이다. 부담하고 세 가지. 시험에 이렇게 하면 안 돼. 부관은 조건과 기한만을 말한다. 그러면 안 돼. 부담도 부관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부관은 뭐냐? 부관은 첫 번째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중에서도 효력이요. 효력을요. 다음 세 번째요, 제한하기 위해서. 제한.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약관이에요. 부과되는 약관이요. 그래서 약관이다 이 말이죠. 부과되니까. 그래서 부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해. 성립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죠. 효력 이렇게 하지. 그럼 먼저 우리가 여기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조건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의 뭐라고요? 효력이에요. 그 법률의 효력에 뭐란다? 발생이나 소멸이에요. 발생을 뭐란다?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소멸을 뭐란다?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요.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건 불확실하죠. 불확실하지 않고 이것을 확실하죠. 확실하면 이것을 뭐란다? 그것을 기한이라고 하고, 불확실하면 이것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아. 기한은 법률의 효력에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거 똑같단 말이죠. 알겠죠? 여기는 불확실한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한은 확실이죠. 여기는 불확실이죠. 그럼 어느 것이 조건이고 어느 것이 기한인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강의 노트 62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62페이지 지금 보고 계셔요? 62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왔죠? 성년이 되면, 그렇죠? 성년 줄거 봐. 우린 반드시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죠? 봐봐. 이런 봐. 여기서 기한은 뭐냐면, 기한은 여기가 확실한 건 기한이고, 잘 모르겠어. 애매해. 불확실하면 뭐가 다? 기한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지금 봐봐. 우리가 성년은 확실한가 먼저 봐. 성년은 확실해야 안 해요? 확실하죠. 19살이 되면은. 그런데 19살이면 딱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만 19살이니까 정해졌죠? 그러니까 뭐냐? 그것은 확정이 된 기한이다. 확정기한. 됐죠? 진돗개가 죽으면 죽어? 진돗개 죽어 안 죽어? 죽죠? 언제 죽어?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죽는 건 확실하죠? 죽는 게 확실하다 이 말이죠. 성년이 이르는 건 확실하고 죽는 건 확실하죠. 그럼 기한이에요. 그런데요, 기한은 기한인데 언제 죽어요? 그것을 불확정이라고 그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일 비 와 안 와?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몰라. 불확실이야. 그러니까 그걸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에 줄고, 다음에는 눈 와 안 와? 다음에 비 몰라? 아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눈이나 비가 반드시 와야 하나요?
오죠. 언제 와요? 언젠가는 오죠. 그러니까 기한인데 불확실해요. 불확정 기한이에요. 불확정 기한이라고. 눈은 오죠. 비는 반드시 오죠. 언제 올지 몰라서 그렇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지금 여기요 어디 남부지방에 대설된다고 오늘 문자 왔었잖아요. 그거 지금 눈 안 나 지금? 아 그래요? 그거 보세요. 그럼 눈 온다고 하니까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런데 눈 온다고 해도 기상청이요 거의 대부분 틀릴 때가 더 많잖아요. 가끔 맞으니까 찍어서 맞는 거잖아요. 그건요. 그러니까 내일 눈 올 것 같다? 그럼 불확정이죠. 알겠죠? 반드시 뭐죠 우리 보면 예측 나오잖아요. 예측 정보 얼마죠? 99% 눈이 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알겠죠? 근데 몇 시에 내릴지는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결혼기념일 이런 결혼기념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날짜로 정해졌죠. 확정 기한이죠. 결혼 안 한 사람은요 나 몰라겠어. 알겠죠? 아무튼 그런데요 결혼기념일은 반드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6번 써요. 6번 6에서 써. 임대차 기간을 임대인 사망시까지 이렇게. 임대차 기간을 임대차 사망시까지 이렇게. 임대차 기간을요 임대인 사망시까지 했어. 옆줄 거 써요. 불확정 기한이에요. 임대인 죽어 안 죽어? 죽는다 이 말이죠. 언제 죽어? 몰라. 알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써요. 7번이 돼가지고요 시험에 합격한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안 해요? 모르죠? 안 해요가 아니고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불능이요. 몰라. 그래서요 그것은 조건이야. 조건. 불확실하죠. 이런 봐봐요. 여기 봐 여기. 불확실하다겠지. 장래요 성취할 수 없다. 이것을 불능조건이라고 그래요. 불능조건. 이건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성취할 수 없는 것은 불능이야. 그럼 여러분요 강의를 처음 들어온 사람이 재수없이요 그날이 민법 시간이에요. 와가지고요 지금 조건은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이 있어 없어? 없죠? 머릿속이 하얗다고 얘기하죠. 불능 상태예요. 알겠죠? 불능 상태. 그런데요 한 2달 3달 들어가면 더 돌아가죠.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단 말이죠. 알겠죠? 가서 집에 가서 문제 풀어보니까 문제풀이 강의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쭉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불확실이죠. 불확실. 그런데요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요 한 6월이나 7월쯤 되면은요 점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장실 가지고 계속 몰아간다. 아우 너무 지겨워 죽겠어. 빨리 그냥 시험 쳤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지겨운 시험인지 몰랐어. 그 사람 뭐죠? 점수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 말. 나온다. 자기는 지금 쳐도 합격할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시험 치자가죠. 그러니까 뭐다 그것은 확실이죠. 그건 기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단계예요. 우리 항상 시험이요 불능의 단계에서 불확실의 단계로 확실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불능 조건에서 그다음에 불능에서 뭐로? 그다음에 조건으로. 그다음에 뭐로? 기한으로 옮겨간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누가 물어보죠 여러분한테 요즘 공부 잘 돼? 묻지 마. 불능이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요즘 그런데 강의 들으면 좀 재밌는 것 같아. 잘 몰라도 뭐요? 조건. 뭔가요? 안개가 거치면서 확실한 것이 아닌데 안개가 이제 불능 단계를 거쳤죠? 그럼 이제 불확실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물어보면 막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 이제 좀 있으면 다 그래요. 학원에서. 그러면 이제 막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저 사람이 일단 합격이고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이제 나만 합격하면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은 합격이야. 나만 합격하면 될 것 같아. 그건 뭐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불능 조건이고 그러면 상대방 가르치고 있는 사람보다 기한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이러면 얘기하는 것은 불능이라고 하는 말하고 조건이란 말하고 기한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확실한 말하고 불확실한 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해되셨죠? 그걸 먼저 구분을 하라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게 이제 됐으면 이제 봐. 여기 봐봐요. 조건은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반드시 의사표시 말로 해야 돼. 말로 하지 않은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효력이죠. 그러니까 성립 그러면 큰일 나. 성립 그러면 안 돼요. 발생이죠. 언제 발생해요? 장래에 발생해요. 언제 소멸해요? 장래에 소멸해요. 알겠죠? 장래.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이미 성취했다. 이미 성취했단 말은 이미 합격을 했다 이 말이죠. 이미 합격한 사람한테 이미 성취 이걸 기성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성조건은 민법 조건이 아니다? 아니죠. 조건 언제요? 장래. 이건 봐봐. 작년에 합격한 사람한테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야 너 그렇게 빈둥거리지 말고 학원 가가지고 자격증 하나 따와라.
그러면 사무실 차려줄게. 이렇게 얘기해. 그럼 뭐라고 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이미 합격했는데 예,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래요? 아니죠. 나 자격증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조건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앞으로 10월 27일 날 시험이잖아. 올해 시험은요. 10월 27일 날 자격증 따봐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작년에 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민법상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이미 기성 조건이기 때문에 장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불확실 이렇게. 그런데 장래에 발생하고 장래 소멸해. 그럼 장래란 말이 뭐죠? 장래란 말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 간의 합의로는 뭐 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거기 한번 볼까요? 자, 어디로 보시냐? 페이지 60페이지 한번 봐봐요. 페이지 60페이지. 자, 봤어요? 60페이지 봤어요? 자, 맨 위에 법률행위의 효력이죠. 성립 그럼 큰일 나. 밑에 2번이요. 법정 조건. 법정은 뭐죠? 법에 나와 있죠. 법정 동그라미 하고요. 써 거기다 옆에다가 왼쪽에다가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 시부터 발생.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 시부터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 유언의 효력은요. 그러니까 이런 봐봐.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국 그것은 법에 딱 나와 있어. 그걸 법정 조건이라고 그래. 불법 뭐죠? 불법. 민법 총칙에서 불법은 뭐가 불법이에요? 103조 위반. 그걸 불법이야. 그냥 103조 위반이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 그래서 불법 조건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봐. 다시 발생 소멸이죠. 그 다음에 장래죠. 장래인데 밑에 봐. 밑에 살펴. 조건 조그맣게 써져 있죠. 수정해야 돼. 조건은 뭐다?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어. 장래니까 소급표가 없다고. X라고 해. 소급표 아니에요. 소급표 X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합의로 소급할 수 있다. 다시 조건은 소급표가 없다. 합의로 소급한다. 다시 조건은 소급표가 없다. 합의로 소급한다. 그런데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다.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 그 다음 그 위에요. 불확실이라고 되어 있죠. 불확실한 말이 뭐죠? 그것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취할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불능 조건이죠. 불능 조건은 X란 말이 뭐냐? 불능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가로 묶어. 불능 조건 X 그러니까 불능 조건 X 이렇게 좀 이상하네. 가로로 묶어. 불능 조건은 뭐가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위에 봐봐. 그 위에 장래 봐봐. 이 장래인데 이미 성취했어. 작년에 시험에 합격했다 이 말이죠. 그걸 기성 조건이라고 그래. 민법상 조건이다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여기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조건은 법령이죠. 법령에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돼. 됐죠 지금? 조건 의사, 조건 표시. 그렇지 않으면 뭐에 불과하다? 동기에 불과하다 이 말이고요. 밑에 이런 봐봐. 별표요. 어음 있죠. 어음을 발행할 때는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시기는 기한은 붙일 수 있는데, 그런데 어음 보증할 때 보증 동그라미 보증, 어음 보증할 때 보증, 어음 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밑에는요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돼 있나요? 우리가 조건을 공부할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을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인생 끝이에요. 알겠죠? 그건 조건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면요 조건은 공부할 때는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보면은 되게 간단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은 뭐가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장래. 그 말이 키워드야. 조건은 장래는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할 때 장래죠?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장래죠. 오늘 몇 월 며칠이야 오늘이? 1월 30일이에요? 1월 30일? 31일? 됐죠? 자, 그럼 봐봐요. 조건이요.
10월 27일 날이요. 1월 31일이요. 항상요, 오늘의 기준으로, 조건은 뭐죠? 조건은 효력이라고 했죠? 성립이라고 했어? 효력이라고 했어? 효력이죠? 여기 조건. 조건은 효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의 말은 효력이란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죠? 효력이 성취하면 발생하고 효력이 성취하면 소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읽을 수 있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민법이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요, 눈 있어 봐봐. 여기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한다잖아요. 그럼 성취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성취하기 전까지는. 성취해야 발생이니까. 장래 발생하니까, 오늘의 기준으로 장래 발생하니까 성취했을 때, 그러면 성취할 때까지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효력이 뭐가 됐다? 효력이 없다. 정지됐다. 정지 조건 아니에요. 여기는 장래 소멸해. 장래 소멸하면 지금 현재는 뭐가 있어? 있어, 없어? 현재는 장래 소멸하죠. 현재는 있어, 없어? 아, 있으니까 소멸하겠죠. 그러면요, 태어났으니까 죽겠죠. 다음에 우리는 다 뭐죠? 우리는 다 죽으러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래에 죽는 거지. 태어났으니까. 아직 안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태어난다는 말을 하지. 뱃속에 있는데 언제 죽어요?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언제 발생해요? 언제 태어나요? 그래야지. 알겠죠? 우리가요, 지금 현재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쟤 언제 죽을까?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미 태어났으니까 뭐밖에 없어? 죽을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나중에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은, 그럼 지금 현재는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 살아있네, 사자성. 알겠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없어진다. 그걸 해제 조건이라고. 없어지니까, 나중에 없어지니까 해제. 알겠죠? 자, 그럼 봐봐. 항상 아주 간단한 건데, 이 간단한 것을 잘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조건은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에 발생하든지 장래에 소멸하든지. 작년에 시험 합격했어. 작년에 조건이 될 수 있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작년에 이미 합격했다잖아요. 기성조건, 조건이 될 수 없다니까. 장래에 발생하든지 장래에 소멸하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된다니까요. 전혀 발생할 수 없어. 조건이 될 수 있어, 없어? 왜? 그렇죠. 뭐가 있다가 없어져야 되는데 얘는 지금도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될 수가 없죠. 응?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요. 하나가 뭐냐? 약혼. 약혼할 때, 뭐죠? 반지 봤죠? 약혼 반지. 약혼 반지는 약혼식이 끝나면 내 것이다. OX. 약혼 반지는 약혼식이 끝나면 내 거다. OX. OX. 여자들요, 욕심 부리면 큰일 나. 알겠죠? 약혼 반지 꼈다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약혼은 뭐냐? 약혼은 예약이에요. 예약. 음식점에 가서 우리 몇 시에 갈게요? 예약이라고. 예약했다 해서 밥이 들어와요? 언제 들어와? 음식점에 가서 앉아야지. 그래야지 음식이 나와야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본계약이라고 하죠. 본계약. 그러니까 약혼 반지는, 약혼은 예약에 불과해. 뭘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한 거냐? 혼인을 하기 위해서 예약하는 거 불과해. 그러니까 이 반지는 언제 될 거냐? 혼인을 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자들요, 약혼 반지 하나 가지려면 일단 혼인신고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방도 닦고 그 다음에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알죠? 그 전에는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돼. 약혼 반지가 욕심이 나요? 일단 혼인해야 돼. 신혼여행 갔다 와야 돼. 알겠죠? 골치 아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지금 약혼이죠? 약혼은 예약이고 혼인을 해야 돼. 혼인을 해야지 내 거야. 혼인하면 내가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죠. 그러면 돌려준다는 말은 혼인을 했다는 겨, 안 했다는 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혼 애무를 수수 받았다 이 말이죠. 받는 것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혼인을 하지 않으면 돌려줘. 왜? 생각을 해봐. 약혼 반지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태어났으면 죽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혼했는데 받았는데 잘못하면 돌려줘야 되죠. 돌려줘야 되니까 혼인했다 그러면 안 되지. 혼인했다 그러면 돌려줄 필요가 전혀 있어, 없어? 없어. 해제란 말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봐봐. 혼인했어. 혼인 안 하면 돌려주는데 혼인했어. 그러면 조건이 뭐냐? 조건이 혼인하지 않으면 있는데 혼인을 했어. 그러면 그 혼인했단 말은 조건이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성취 안 된 거죠. 왜? 혼인 안 하는 것이 조건이 성취라니까. 혼인을 했으니까 조건이 성취가 안 된 거죠. 성취 안 되면 그것도 유효다 무효다? 아니, 해제 조건에서 조건이 성취가 안 됐어. 내 말 어렵죠? 강의를 잘 못해서 그래요? 자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해제 조건에서 조건이 성취가 안 됐어.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왜? 안 됐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 지금 효력이 지금 있어 없어? 이쪽 성취되면은 소멸이죠. 성취 안 됐다잖아요. 소멸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유효 아니에요.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성취하면 발생을 해. 성취하면. 성취 안 해.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래도 없는데 지금도 없잖아요. 성취 안 했으니까. 정지 조건은 성취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니 여러분 뭐 배우면서 좀 이게 이거 뭐 그렇네 뭐 이게 뭐 좀 그렇네 이거 뭐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뭐라고? 골치 아파 알겠죠? 이거 아주 골치 아프다고. 자 봐봐. 정지 조건은요.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없는데 성취하면 발생한다잖아요. 눈 있으면 봐봐. 근데 성취 계속 안 한다잖아요. 그럼 계속 효력이 없지. 그냥 무효죠. 여기는요. 지금 이 효력이 있어. 효력이 있는데 성취하면 효력이 없어진대. 그런데 성취 안 한대. 그러면 계속 효력이 있죠. 여기서 문제요. 정지 조건은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유효예요? 무예요? 유예요? 무예요? 닭똥집이에요? 골치 아파 닭똥집 알겠죠? 그렇죠. 봐봐. 현재 효력 없잖아요.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 유효가 되니까. 현재는 효력이 없는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죠. 성취하면. 그러니까 현재는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 현재는 무효인데 나중에 조건이 성취할지 안 할지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니까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다음 주에서 법률행위가 확정되지 않는 거 정지 조건 나왔잖아요. 유동적 무효, 유용적 확정이 아니죠. 됐죠?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별것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차이란 말이죠. 여기서 문제예요. 그러면 정지 조건에는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 본등기. 여러분 국내 최강 구갑성 교수님한테 부동산 등기법을 배웠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알죠? 얘기 한번 해봐. 정지 조건에는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왜? 느낌이 와요. 느낌.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 느낌 그거 알겠죠? 등기할 수 없죠. 무효잖아요. 무효.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등기를 해요? 해제 조건은요? 지금 있어 없어? 그러니까 등기하죠. 나중에 소멸하면 말 써면 되니까 해제 조건은. 지금 있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등기하죠.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면 소멸하면 말 써면 되니까. 그런데 정지는 지금 뭐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등기 못하죠. 가등기는 할 수 있어 없어? 가등기 정지 조건이다. 가등기 할 수 있죠. 왜요? 가등기는 지금 효력을 발생하려고 그래. 장래 효력을. 그러니까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가등기 봐봐. 가등기는 지금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나중에 본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정지조건 봐봐. 정지조건은 지금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조건이 뭐가 돼야? 성취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생긴 게 XO 생긴 게 쌍둥이 똑같네. 같은 DNA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등기고 이건 정지조건이죠. 가등기에는 정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긴 게 똑같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밀수인 지금 집 샀어. 바로 소유자가 돼? 밀수했다고 소유자가 돼? 뭐를 해야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밀수인은 지금 소유자가 아니에요.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밀수인은 등기를 해야 소유자니까 등기를 하려면 등기해달라고 해야죠. 그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 이 채권적 청구권은 지금 현재는 효력이 없어. 등기해야 소유자가 돼.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에도 정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같잖아요. XO.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죠?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할 수 있다. OX. 너는 물권적 청구권이 안 돼.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채권적 청구권에 같은 거잖아요. 같은 계열이잖아요. XO. 으르렁.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잖아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되셔요? 아니 그러니까 조건이 약간 별것도 아닌데 듣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헷갈려 약간. 이걸 딱 잡아야지. 알겠죠? 이게요 조건 그러면 별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마무시 쉽죠. 딱 봐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일단 그러니까 딱 뭘 듣냐, 무슨 말을 딱 들었을 때 지금 현재 뭐가 있는데 나중에 없어진다. 해제 조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뭐가 있다. 정지 조건이란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 그럼 소유권 유보부 매매 봐봐요. 자, 갑이 을한테요 자동차를 중고자동차를요 팔아. 자동차 팔았어요. 그러면서 을한테 뭐라냐, 너 잔금 있냐? 그랬더니 잔금은 10월 27일 주겠다. 오늘 계약했는데. 그래? 그럼 너 차 가져가. 그래서 갑이 을한테 차를 줬어. 을이 차를 가져갔어. 근데 을은 잔금을 치르는 것은 10월 27일에. 그래서 내가 뭐라냐 을한테, 그래 그럼 너 그럼 언제 소유자가 되냐? 잔금 치를 때 소유자고 그 전까지는 내가 그러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게. 이렇게. 그래 소유권을 뭐 하고 있다? 유보하고 있다. 누가? 매도인이. 그러니까 잔금 치를 때까지 누가 소유자? 매도인. 잔금 치르고 난 다음에 누가 소유자? 매수인. 여기서 봐봐. 이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 알죠?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잔금을 치러야 소유자죠. 그러니까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은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정지 조건은 시험에 3번이나 났어. 정지 조건은 뭐라고? 소유권 유보부다. 소유권 유보부는 뭐라고? 정지 조건이다. 현재 효력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 잔금을 치렀다? 그럼 그때부터 매수인 소유자. 잔금 치르기 전까지 누가 소유자? 매도인이 소유자. 자 그럼 봐봐요. 여기 뭔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없어지면 해제죠. 자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이 땅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 건물을. 그래서 을이 뭐라고 하냐 갑한테, 만약 우리 오늘 계약했는데 만약에 건축허가가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안 나오면 나 이 땅 필요 없으니까 우리 둘이 계약 없는 곳으로 합시다. 이랬어. 계약을 체결했는데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하자 이 말이죠. 없는 것으로. 정지다 해제다? 해제죠. 지금 계약 체결했단 말 안 들었어요? 계약 체결했다고 했죠. 나중에 허가가 안 나와 10월 27일 날. 그럼 없는 것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소멸하죠. 그냥 해제 조건이지 뭐예요. 갑일한테 땅을 팔았어. 근데 뭐라고 하냐, 갑일한테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이 땅이 100평인데 을은 뭐라냐, 나는 70평만 필요하다. 70평만 팔아겠어. 근데 갑이 뭐라냐, 그냥 다 사. 이렇게. 그러면 나 이쪽은 살 필요가 없는데 샀잖아요. 나 그 살 필요 없는데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여기에 도로를 놓는다고 곧 한 2, 3년 뒤에 수용이 있을 거니까 걱정 말고 사고. 그럼 내가 그러죠. 그럼 수용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다시 원가로 그걸 다 살게. 다시 내가 가져올게. 이렇게. 지금 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 했죠. 수용이 안 되면 다시 원가대로 반환한다잖아요. 정지다 해제다? 무슨 요건? 해제지 해제. 계약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돌려준다잖아요. 알겠죠? 해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 해제는 어떻게 구별한다? 현재 뭔가가 있다? 해제. 아무것도 없다? 정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딱 보고 읽으면서 이거 뭐 있네? 이렇게 잘 안 떠오르죠.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찾는구나. 요령을 이제 익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정지 조건이요. 정지 조건이요. 어디로 보냐? 4번 봐봐. 4번 정지 조건이 4번. 소유권 유보부 매매 정지 조건이다. 아까 가등기 나왔죠. 가등기. 정지 조건, 채권 조정권 가등기 할 수 있다. 알겠죠? 이런 봐봐. 6번에 재밌는 말 나왔죠. 정지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하면 뭐죠? 거기다 효력 발생. 그러니까요.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때부터 소멸시가 진행해.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났어요. 해지 조건 봐봐. 해지 조건은요. 성취하면 소멸하죠.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 동그라미. 작년 2017년에요.
공인 노무사 시험인가 거기에는 혼인의 성립을 해제 조건 이렇게 해놨어. 혼인의 성립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계약을 체결하면서 줄과 체결. 도로 부지에 편입되지 않을 부분을 원가로 반환, 줄과 반환 체결했는데 나중에 반환한대. 알겠죠? 뭐다? 해제죠. 3번은요.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가가 되면 무효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진 계약이야. 그러니까 계약을 했죠. 이루어진 계약이란 말은 계약이 뒤에 나와 있지만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앞하고 뒤가 지금 반대로 지금 돼 있잖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맨 끝에 보면 계약을 했죠. 그런데 건축허가가 안 나오면 무효로 하자고 그랬죠. 계약을 했다가 없는 것으로 하니까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러면 4번 봐봐.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이러면 아까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소급이죠. 원래 조건은 봐봐. 그래서 봐봐. 여기 조건이 성취죠. 성취죠. 성취, 여기 동그라미 성취한 때부터 서면 성취한 때부터 발생이잖아요. 이걸 뭐란다?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뭐란다?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냐? 계약 체결 시부터 그러면 계약 체결은 여기잖아요.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급한다는 말이고, 이것을 소급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성취한 때부터 소멸한다.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이 체결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건 소급한다는 말이니까. 말장난이잖아요 지금. 됐죠?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계약 해제. 계약 해제는 그냥 해제예요. 소급해서 무효예요. 봐봐.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 이건 해제가 아니에요. 뭐다? 조건이다 이 말이죠.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된다? 성취한 때부터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런데 계약을 해제했다. 계약을 해제?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해제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한다. 그게 맞을 것 같죠? 왜? 해제하고 취소는 무효다 소급해서 무효다 항상 그렇게 들었으니까 난리가 나는겨. 해제 조건은 뭐다? 그건 해제가 아니고 뭐다? 조건이라니까. 조건은 소표가 원칙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그래야지. 처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봐봐. 이것이 가장 어려워. 그 위에 입증 책임 넘버 1 넘버 2로 봐. 얘는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라고요. 자요. 내가 좀 보라니까. 여기 봐봐요. 봐. 내가 뭐라냐 가비일한테 오늘 뭐라냐 내가 가비일한테 시험 학교 가면 차 사줄게 이랬어. 시험 학교 가면 차 사줄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이 언제냐? 오늘이요 4월 30날이야. 그렇게 하고 한 2개월 흘렀어.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뭐라 하냐? 그때 1월달에 차한테 차 사준다고 했으니까 차 사줘야죠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시험 합격했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시험 합격이야 차 사준다겠지 아직 시험도 안 쳤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한테 차를 사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항상 모든 말을 할 때 조건할 때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효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증명해. 효력을 다투는 자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효력이 없다고 하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지 조건에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거기 뭐라 나왔어?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한다고 되겠죠? 효력 발생을 부인하는 자가 발생을 부인하는 자가 알겠죠? 그 사람이 증명하는 거죠. 왜? 지금 효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번 뭐라 나왔죠? 2번이요 조건의 성취죠. 성취가 먼저 합격이죠. 그러면 합격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하죠?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해? 그럼 봐봐.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어. 차 사줄게 그랬죠? 근데 이제 오늘 10월 27일이에요. 시험 끝나고요. 지금 6시 됐어요. 길거리에서 만났어. 시험 치고 나서. 만나면 제일 먼저 뭐라고 했죠? 차 사주세요. 이러죠. 그렇죠? 그럼 내가 왜? 이러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 한다? 나 시험에 뭐 했다? 합격했다. 그러니까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합격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봐봐. 조건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성취. 누가 증명한다? 조건이 성취됐다. 누가 증명해? 그것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 권리 취득, 효력 발생.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봐봐요. 여기 이제는 뭐 온 동네 다 끝났어. 자, 이는 뭐라고 했죠? 아까 봐봐. 정지 조건은 뭐라고? 정지는 조건이 성취하면 뭐라고? 발생. 발생이니까 뭐? 플러스. 해제는요? 소멸이니까 마이너스. 해제는. 그 다음에 이미 성취. 이미 성취하고 성취할 수 없고 두 가지가 구별이 되겠죠? 이미 성취 그러면 성취했으니까 뭐? 플러스. 성취할 수 없는 것은 마이너스. 정지 조건은 뭐? 플러스. 왜 플러스? 발생이니까. 해제는 마이너스. 왜? 소멸이니까. 이미 성취는 플러스. 그럼 성취할 수 없는 것은 마이너스. 소멸은 마이너스. 발생은 플러스. 정지는 뭐다? 발생. 해제는 뭐다? 소멸. 알겠죠? 됐죠? 봐. 자, 이거 뭐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 말이죠. 이런, 자, 한번 볼까요? 다음. 나한테 결혼하자 가죠. 나한테 결혼하자.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그래, 알았어. 해가 서쪽에서 뜨면 결혼하자. 뭐라고? 안 들었어 지금? 들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해가 서쪽에서 뜨면 결혼하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는 어디서 떠? 어디서 떠? 동쪽에서. 서쪽에 뜰 수가 있어 없어? 불능이죠. 불능.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서쪽에 뜰 수가 없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에서는. 그런데 언제 결혼하냐?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뜨면 결혼하자고 그랬죠. 아직 결혼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요. 무슨 조건이다? 정지죠. 정지. 그래, 정지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아니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가 돼? 그럼 뭐가 돼? 우유가 되잖아요. 나 너 싫은데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 내가 뭐라 한다? 응, 알았어. 해가 서쪽에서 뭐 결혼하지 그러면. 알았어요. 나 그럼 준비할게요. 혼수 준비하러 가면 된다 안 된다? 뇌 없는 여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그거 싫어 이 말인데. 여러분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불능 조건, 정지 조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또요? 작년에 이미 시험에 합격했어.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야 이놈아, 집에서 방구석에 자지만 말고 가가지고 학원 있다가더라. 가서 자격증 하나 따와. 그래.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너 사무실 하나 차려줄게.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 하나 차려준다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땄죠? 무슨 조건? 기성 조건이죠. 뭐라 그랬어? 이 자격증 따오면 사무실 차려준다겠죠? 지금 차려줬어 안 차려줬어? 아직 안 차려줬어. 무슨 조건? 알겠죠? 플러스 그걸 뭐라 한다? 플러스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그래. 그럼 조건 없는 법률행위란 말의 뜻이 뭐냐? 그것은 유효다 이 말이죠. 한번 봐봐요.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무실 차려줄게 이 말이죠. 차려줄게 이렇게 했죠. 합격한다면 이게 조건이죠. 합격한다면 조건이죠. 사무실 차려줄게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해봐. 여러분 낮잠 자고 있어. 벌떡 일어나겠죠. 왜? 이미 합격했으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 조건이 없는 거죠. 왜? 합격한다면 없죠. 이미 뭐 했으니까? 합격했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 가시죠. 상가 건물 보러.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 봐봐. 조건 없는 법령이 차려준다. 이것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 없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말의 뜻은 유효라는 말이다. 무효라는 말이다. 유효라는 말이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럼 봐요. 기성 조건이란 것보다 플러스죠. 이미 성취했으니까 이걸 뭐란다? 이미 성취했다 이 말이죠. 이걸 뭐란다? 이것은 뭐란다?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여기는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뭐죠?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해제는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뭐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요? 이게 어려워 이게. 유치원을 주간에 나와야 돼. 그렇죠?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여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죠?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암기해. 기, 정, 조, 기, 해, 무 이렇게 암기하면 절대로 안 돼. 왜? 이건 10년 전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지만 요즘 이렇게 문제 안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에 뭐라고 나와? 요즘은 이렇게 나와. 갑과 을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먼저 나와.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정지 조건인데 성취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늦게 나온다고. 알겠죠?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간단하잖아요. 성취할 수 없다 해. 그럼 마이너스. 이미 성취했대 플러스. 그 다음에 뭐다? 정지 조건이다. 정지는 뭐다? 발생이니까 플러스. 해제는 소멸이니까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돼요. 우리 아까 내가 했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플러스.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뀌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이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걸 쭉 가면서 읽으면서 해야지. 이걸 또 써가지고 기종조 기예무 만든다고 해가지고 25분 걸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요 어떻게 하냐. 여기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 보통은 두 번째 기성조건하고 두 번째 불능조건은 보통 생략을 해. 두 번째 기성조건, 두 번째 불능조건 생략을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 법은 동일한 언어를 반복시키는 걸 싫어한단 말이죠. 여기도 기성, 여기도 불능 똑같이. 그걸 하나를 생략한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고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기정조 했는데 없네. 그럼 어떡할 거야? 알겠죠? 기해무해야 되는데 없어. 그럼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생략돼 있다. 알겠죠?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생략돼 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보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말을 알고 이걸 봐야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위에. 그 다음에 봐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에 위반되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위반을 뭐라고 그래? 가운데 칸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불법이라고 하죠. 이런 불법이면 조건이 무효가 돼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요. 전부 항상 법률행위 전부. 조건만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밑에 맨 밑에 또 전속기간 한번 봐봐요. 매도인이 매도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도할 때까지,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 사망 줄고, 사망은 불확정 기한인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봐봐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그러면 집을 빌려주셔서 감사한데 기간은 그러면 얼마나 할까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뭐라고 하냐. 임차인한테 내가 너한테 팔 때까지. 그럼요 팔지 안 팔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기한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기한은 아니에요. 이걸 뭐란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야지. 기한이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기한이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자, 밑에요. 순수 수조건하고 봐봐요. 순수만 알면 돼. 봐봐. 순수가 뭐죠? 순수란 것이 거예요. 야, 우리 내일 어디 놀러 갈까? 그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 내일 날씨 좋다는데 등산 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친구가? 생각 한번 해보고. 이걸 순수라고 그래. 걔 생각 안 하면 안 간다는 거고 생각하면 간다는 거잖아요. 생각할지 안 할지 그걸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 자기 혼자만 알죠? 한 사람의 의사에만 달려있는 것, 그걸 순수 수의조건 무효라고 그래. 오직 한 사람의 의사에만 달려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뭐라 하죠? 너 어떡할래? 내키면 가지 내키면. 알겠죠? 그런 것은 다 뭐다? 순수 수의 조건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봐봐. 그 다음 장 먼저 강의 노트로 먼저 정리해. 그럼 그 다음 장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상대방이 이걸 해야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그 다음 페이지 62페이지 봐봐. 여기 봐봐. 여기요. 가비한테 뭐라고 했냐? 가비한테요. 언제냐면 6월 1일 날이요. 10월 1일 날 시험인데 10월 1일 날
갑이한테 말했냐? 너 을한테 너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중고등학교가 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랬어. 10월 1일 날 합격하면 줄게. 그런데 지금요 오늘 현재 6월 1일이죠. 조건 지금 성취됐어 안 됐어? 그걸 미정이라고 그래. 미정. 성취가 미정이다. 알겠죠? 내 친구 미정이 말고 알겠죠? 미정이다. 그럼 봐봐요. 여기요 8월 1일 날 8월 1일 날요 갑이요 이 차를 병한테 팔아버려. 병한테 팔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조건부 권리를 지금 뭐를 해서 침해했다 이 말이죠. 침해. 언제요? 8월 1일 날 침해했죠?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면요 을은 갑한테요 8월 1일 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조용한 학원 또 처음 봤네요. 알겠죠? 그래서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왜요? 10월 1일 날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조건이 성취되고 내가 난 다음에 차 주셔야 그래야 되겠죠. 있어 없어? 없죠. 팔았으니까 이미. 그러면 없으면 그러면 차값을 달라게 해야지. 얼마? 500만 원. 그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의 성취가 되면 나중에 을이 500만 원 상당의 차를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것을 침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침해하면 그럼 어떻게 돼? 침해하면 어떻게 돼?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조건이 성취하고 난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는요 조건 성취가 아직도 미정이죠. 미정이죠. 미정이면 어떻게 돼요? 처분할 수 있고. 미정이어도 왜? 여기요 봐봐. 내가 지금 차 한 대 받기로 했죠 지금 을이요. 그런데 이것을요 이 을이요 이걸 단서한테 처분할 수 있다니까요. 상속 줄 수도 있다니까요. 왜요?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은 누가 돼요? 누가 성취되면은 내 거죠. 성취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성취되면 그건 내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미리서 그것을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보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존에다 써 보존은 가등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놔두고 4번 봐봐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줄과 붙일 수 없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했어요. 거기다 써요 단독행위. 그 다음에 가족법 단독행위하고 가족법은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근데 조건을 붙이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여서 조건만 X 조건만 그러면 안 돼. 5번은요 원칙적으로 조건은 뭐가 없어요? 소급표가 없죠. 그런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이 말. 소급할 수 있다. 합의로. 그런데 기한은요 절대로 소급 없다.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 기한은. 됐죠 지금? 오케이. 그럼 이제 3번 봐봐. 3번이요. 3번은 뭐죠? 3번은 뭐 이런 것이죠. 조건은요 공부하는 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요 문제는 어마무시 간단하게 돼 있어요. 3번 봐봐요. 갑이한테 말한다.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어. 합격하면 차 사줄게. 됐죠? 여러분 2시 넘었나 봐요. 알겠죠? 예, 여러분요 2시에 시계가 맞춰져 가지고요. 알겠죠? 2시가 넘어가니까요 완전히요 배추가 싱싱한 배추가요 소금을 딱 만나니까 손이 그냥 둑 듯이. 알겠죠? 자 합격하면 차 사준다. 전 봐봐요. 그럼 조건이 성취 합격이죠. 성취되면 누가 유리해요? 을이죠. 조건이 성취하면 유리한 자가. 조건이 성취가 불리한 사람 누구다? 갑이죠. 조건이 성취로 인해서 유리한 사람 이건 뭐다? 불리한 사람. 근데 우리 여기 뭐죠? 여기는 이익을 받았다. 이익. 여기는요 불이익. 이렇게 불이익.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신의 측에 반해서 성취를 시켜. 여기는요 신의 측에 반해서 성취를 방해.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한다?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한다? 여기서 상대방은 누구를 얘기하냐? 갑이고요. 여기서 상대방은 누구다? 을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렇게 했어. 을한테요. 그때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알겠죠? 그래가지고요 그까이 거 옆집에 순돌이 엄마도요 집에서요 책만요 남이 봤던 책 쓰레기통에 버린 거요 주워다가요 3개월 만에 한두 번 봤더니 합격했다고 하더라. 그런 소문 듣고 왔잖아요. 알겠죠? 와서 보니까 어때요? 지금 4개월째가 돼가는데 지금요 책이 지금 한 번 다 봤어 못 봤어? 아직도 못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누가 버린 책을요 쓰레기통에서 주워가지고요 3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알겠죠? 이미 요단강을 건넜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알겠죠? 자, 봐. 여기 봐봐요. 합격하면은 이익을 받아. 유리할 사람, 의리. 막상 왔어요. 차는 욕심나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건 내가 할 짓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다? 시인층에 말해서 성취했다. 뭐랬다? 부정행위를 통해 가지고, 부정시험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합격시켰다 이 말이야. 끝까지. 다른 말로 머리 가지고 대리 시험을 쳐가지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남편이 뭐라고 하나? 남편이 뭐라고 그래? 너 부정시험 해가지고 합격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성취를 시켰죠, 합격을 했죠. 상대방은요, 성취했다고 하겠어, 성취 안 했다고 하겠어? 성취 안 했다고 해야지. 여기서는요, 남편이 여러분한테 얘기하죠. 너 시험 합격해, 차 한 대 사줄게.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집에서 빨래도 않고요, 청소도 않고요, 머리도 감지 않고 학원만 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알겠죠? 그렇잖아요. 이제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요? 갑이 슬슬 불안하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갑이 물어보죠. 야, 너 요즘 모의고사 시험은 잘 나오냐? 그랬더니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나 지금 화나가 죽겠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전체 과목에서 한 개 틀렸다고. 골치 아프죠. 알겠죠?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합격이요, 불합격이요? 합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불리하지. 지금 차 사줘야 되니까. 안 사줄 방법은 뭐예요? 감금하는 거죠. 성취를 방해해. 감금해버리죠. 알겠죠? 감금. 못 가게요. 그래서 감금해가지고 시험 끝나고 나서 10월 29일 날 문을 열어주죠.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죠. 감금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그 여자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너가 나를 뭐 하지 않았으면, 감금하지 않았으면 나는 합격했을 것이다, 불합격했을 것이다? 합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뭐 해달라? 차 사달라. 성취한 것으로 주장하는 거죠. 방해하면은 성취한 것으로, 성취하면은 성취하지 않는 것으로.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두 가지를 바꾼다고. 뭐라 바꾼지 아세요? 봐봐. 말 들어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은. 그러면 우리가 왔을 때는 조선말로는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봐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럴싸잖아요.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성취를 시켰다? 그럼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방해를 했다? 성취한 것으로. 이해됐나요? 이게 키워드라고. 150조 제1항 2항이라고. 알겠죠? 거기 한번 봐봐요. 성취했다, 성취. 그러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방해했다, 성취한 것으로. 언제 성취해?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즉 감금만 하지 않았으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10월 27일 날 이 말이죠. 됐죠 지금? 됐냐고요? 이 중에서 이 1번부터 5번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2번이에요. 2번 그 다음에 3번, 2번 3번,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맨 끝에 5번이에요 알겠죠? 2번이 가장 많이 났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이것은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한 번에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봐봐요. 하지 말고 봐. 이것만 보면 끝나. 봐봐. 자, 갑이요. 갑이 을한테요. 갑이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줘 100만 원이에요. 1억을 100만 원. 근데요, 지금요, 조금 신음하더라도 앉아있는 게 나을 거예요. 10월 달에는요, 아무리 신음소리 내도 점수가 안 올라가요. 알겠죠? 자, 봐. 갑하고 하고 있죠? 1억이요. 1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한테 뭐라냐? 1억을 빌려주면서 이자 100만 원 내고 10월 1일 날 갚아 그랬단 말이죠. 10월 1일 날. 갑자기 갑이요 뭐라 하냐? 나 돈 급한데, 돈 급하다 그러니까 5월 1일이에요. 야, 돈 좀 갚아줘. 이렇게 얘기해. 돈 좀 갚아줘. 여러분이 의리해요. 알았어, 갚아줄게. OX. X죠. 언제 갚아준다? 10월 1일 날. 무슨 말이야. 10월 1일 날 갚으라고 했잖아. 그것을 뭐란다? 그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에게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채무자. 그런데요, 이 채무자가요, 로또에 당첨했어. 로또에 5월 1일 날. 로또에 당첨했어. 돈 빨리 갚아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갑한테 얘기하죠. 5월 1일 날. 나 돈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 갑이? 그러면 이자는 어떡하고? 이자 쳐서 줄게. 그럼 뭐다? 이게 기한의 이익인데, 을이 5월 1일 날 돈을 갚는다는 것은 이 이익을 뭐 하겠다? 포기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빨리 갚겠다 이 말이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만 안 된단 말이죠.
손해를 배상하고, 그러니까 1억에다가 이자 500만 원, 1억 500만 원 주고 돈을 갚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문제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채권자를 해봐요. 여러분이 나한테 돈 빌려줬는데 뭐라 하냐, 5월 1일 날 나 이자 안 받을 테니까 돈 갚아 이랬어. 이자 안 받을게. 나머지 이자 안 받을 테니까 돈 갚아. 그러면 나는 그러면 돈 을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자, 그러면요 을은요 5월 1일 날요 이자 500만 원 주고 갚을 수 있어 없어? 1억에다가 이자 500만 원 주고 그냥 5월 1일 날 갚아버릴 수 있어 없어? 을은 아니, 을은 5월 1일 날 5개월치 이자를 주고 미리서 주고 1억에다가 500만 원 주고 돈 갚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아, 이자를 줘야지. 5개월 동안 이거 이자니까 이걸 줘야죠. 5월 1일 갚으려면. 아, 굳이?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요, 사고를 할 때는 집에서, 추링이 있고 누워서 고구마 까먹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법적으로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돈을 10월 1일까지 이자를 매달 100만 원씩이면 얼마나 줘야 돼? 이자를 1000만 원 줘야죠. 갑은 뭐 때문에 돈을 빌려줬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5월 1일에 갚아버리면 나머지 이자를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갑은 손해잖아요. 그럼 이자를 해가지고 줘야죠. 물론 갑이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요, 돈 많은 빌려가면 어때요? 3일 뒤에 돈 갚으면 뭐 이자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왜? 너무 미미하거든요. 그런데요, 10억을 빌려줬어. 3개월 뒤에 돈 받아? 이자 받아 안 받아? 아, 그건 또 받아야 돼? 만원 빌려주고 6개월 뒤에 돈 받아? 이자 받아 안 받아? 만원.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돈은 조금이니까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많으니까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원래는 받아야죠. 그냥 먼저 법적인 사고를 하라 이 말이죠. 그렇게 안 해도 되죠. 만약에 상대방이요, 이자는 안 줘도 돼요? 그걸 뭐란다? 채무 면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돈을 갚아야죠, 이자를. 그런데 이자를 말고 언급한다라 그러면 채무의 이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뭐 해줬어? 일부를 탕감해줬죠. 탕감. 그걸 일부 채무를 면제해 준 거죠. 그렇지만 아무나 하지 않으면 이자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내가 말하는 것은 갑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5월 1일 날 뭐라 하냐, 나머지 이자 안 받을 테니까 너 돈 갚아. 그러면은 을은 돈은 갚아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 자, 물론 그러니까 돈 있으면은 갚아버리면 되죠.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그렇죠. 돈 있으면 갚아버리면 되죠. 이러면요, 돈 이거 만원, 이따 내가 만원 이거 내일 줄게 그랬어. 내일 꼭 줘야 돼. 나눠서 내일 꼭 줄게 그랬는데 가다가 생각하니까 내일 꼭 달라고 꼭이 머리에 귀에 탁 꽂혀가지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기어 올라가지고 그냥 갚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10월 1일까지 계약했으니까 10월 1일 돈을 갚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5월 1일 갚으라 이 말이죠. 돈 이제 안 받을 테니까. 우리는 채권자는 이자가 주된 목적이에요. 1억에 대한 이자만 확보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채권자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채무자는요, 이자 100만 원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채무자의 목적은 뭐예요? 10월 1일까지 돈을 쓰는 게 목적이지, 이자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서로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채권자는 이자가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니까 채무자가 나머지 이자 계산해서 주면서 먼저 변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채권자는요, 나머지 이자 안 받을 테니까 돈 갚으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채무자의 주된 목적은 10월 1일까지 돈을 사용하는 것이고,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돈을 받을 때까지 이자를 받는 것이고, 기한까지. 서로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 말고 다른 국가고 시험이 났단 말이죠. 채권자는 나머지 기간에 이자를 포기하고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채무자는 나머지 기간에 이자를 주고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채권자는 이자 안 받으면 돈 갚으러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한의 이익 포기다, 이렇게. 나머지 이자를 주는 것은 손해를 배상하고,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 여기요, 이 사람이 갑일한테 너 5월 1일 날 돈 갚아 그러면 어른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요? 안 갚아. 언제 갚아? 10월 1일.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기한에 오케이 이익이죠. 그런데 을이 갑한테 돈을 빌릴 때 자기 집 3층짜리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렸어. 3층에다가 저당 잡고 3층짜리에다 저당 잡고. 그런데요, 이 을이 채무자의 잘못으로 담보가 손상되고 감소되고 일부가 멸실이 돼. 그래서 3층이요 부부싸움에서 붙어버렸어. 언제요? 5월 1일 날. 그런데 이 건물이요 3억짜리 건물인데요 3층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2억이 남는 게 아니죠. 3층 붙었으니까. 이거저거 철거하고 그러면 1억 좀 더 남죠. 그러면 갑은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원래 갑이 5월 1일 날 돈 갚으러 가면 을은 10월 1일 날 돈을 갚는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지금은요, 을의 잘못으로, 을 채무자의 잘못으로 지금 누가 불안해요? 갑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해야 돼? 지금은 갑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이 뭐라 한다? 나 불안해서 안 되겠어. 너 돈 갚아야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너 지금 화가 안 풀린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한 판 더 하려고. 그러면 이제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뭐라 한다? 돈 갚아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돈 갚아줘야지. 그럼 돈을 갚으려면 돈을 언제 갚아야 돼요? 10월 1일인데 오늘은 언제야? 5월 1일이잖아요. 그럼 돈은 못 갚죠. 그래서 법에서 뭐라 한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시키면은 누구를 보호해야 돼? 채권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원래 갑이 을한테 5월 1일 날 돈을 갚으러 가면 을은 10월 1일 날 갚는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금 사단이 난 것이 5월 1일 날 사단이 난 것이 을 때문에 그렇죠. 을 때문에.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없어진다. 상실한다고 그래요. 없어진다. 그럼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니까 없어지니까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5월 1일. 오늘이 뭐 하는 날짜예요? 돈 갚을 날짜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돈을 갚아야 돼. 그걸 즉시 변제 청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것이 이런 사유가 있으면 기한의 이익이 뭐가 된다 그랬죠? 상실된다 그랬죠? 이 상실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요, 정지 조건부하고요. 또 하나는요, 해제 조건, 형성권적. 두 가지가 있어. 봐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가끔 지구상에요. 가끔 있더라고요. 알겠죠? 여기 봐봐. 아까 우리 정지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했어. 당연히 차 사줘야죠. 당연히. 정지 조건이 뭐예요? 정지 조건은 당연히 기한이 도래해요. 무슨 말이냐? 봐봐. 가박으로 이제 계약하면서 담보 잡고 돈 빌려주면서 뭐라고 한다? 당신 만약에 당신의 잘못으로 담보가 손상이나 감소나 멸실되면 돈 갚으셔야 됩니다. 그때 갚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정말로 담보를 손상시켰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돼서 당연히 그날 돈을 갚아야 돼. 기한이 도래. 정지 조건 어떻게? 당연히. 여기는요, 형성권이 뭐죠? 형성권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 표시. 단독행위잖아요. 이 말을 해야 돼. 이게 형성권은 의사 표시야. 말을 해야 돼. 말로 해야 돼. 얘기했어. 당신 만약에 담보를 손상시키면 돈 갚아야 돼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것이 만약에 형성권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담보가 손상됐다 해서 무조건 돈을 갚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당신이 담보를 손상해가지고 그러면 돈을 갚기로 했으니까 오늘 돈 갚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말을. 의사표시. 형성권은 말을 했을 때 돈을 갚아. 그러니까 뭐다? 여기는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했을 때 기한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이때 기한이 도래. 자, 그럼 두 가지 봐봐. 하나는 뭐다? 정지조건부하고 형성권이 있죠. 정지조건부는 어떻게? 당연히. 형성권자가 어떻게? 의사표시, 청구나 통지. 말을 해야 돼. 말을.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시험에 나와. 기한의 이익 상실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과 형성권자 기한의 이익 상실이 있다. 일정한 사유, 즉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시키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과 OX. 그렇게 시험이 나온다 이 말이죠. 아무 말도 아니죠. 담보를 손상, 감소시킨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
채권자의 의사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와 OX, X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런데 어느 것인지가 잘 모른다. 그냥 담보로 손상시키면 돈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 계약서에. 이게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인지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뭐로 본다? 뭐로 봐? 형성권적으로 추정을 해. 다시 봐봐.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한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우리 시험에 2번 났어. 자 그럼 봐봐. 다시 다른 국가고시에 뭐라고 나왔냐. 여기 났어. 봐.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하는 주장이 없는 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OX. O냐고 X냐고. O잖아요. 지금 이건 내가 지금 말한 거야. 뭐예요? 형성권적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됐죠? 다시. 여러분 이게 조건기한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자 다시 봐봐. 다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뭐? 정지조건부. 채권자가 청구나 통지를 해야 도래하는 형성권. 형성권은 의사표시니까 생각하면 되죠. 그것만. 형성권은 말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구도 하든 통지하든 의사를 표시하든 이 말이 들어가야 되죠. 이러면 봐봐. 정지조건은요.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면 무조건 사줘야 돼. 당연히. 이런 봐. 우리 애들한테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애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 나 컴퓨터 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게임 좀 하면 안 돼요? 숙제 끝나고 해.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요? 숙제 딱 끝나고 뭐라고 그래? 컴퓨터 딱 켜면서 나 이제부터 컴퓨터 한다?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걔가. 앉아가지고. 그래야 안 그래요? 나 숙제 끝났는데요 나 그러면 지금부터 게임하면 안 돼요? 걔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숙제가 딱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앉아가지고 컴퓨터를요 발가락으로 딱 켜야죠. 알겠죠? 그게 정상적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 걔가 또 엄마한테 또 물어본다. 얼마나 애를 다 그쳤으면요 걔가 그러겠어요. 알겠죠? 당연히 정지조건은 당연히. 그래서 말을 뭐다? 당연히 도래한다. 뭐? 정지조건. 채권자의 청구다 통지가 있어야 된다. 뭐? 형성권.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요 하나만 더 써. 옆에다가 기한의 이익 상실이다. 맨 밑에 보면 약간의 만주볼판이 있죠.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기한의 이익 밑에 보면 그다 써.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즉 이퀄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해야 한다. 포기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러면 이상하네. 할 수 있다. 똑같아. 그냥 놔둬도 돼요. 아, 예. 바꿔 써주세요. 자요. 그런데요. 글자가 하나 틀렸네요. 이런 그 페이지에 맨 위에 봐봐. 맨 위에.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상대방 이익을 해지 못한다가 아니고 해하지 못한다. 하가 하자 가져갔나 봐. 알겠죠? 노. 페이지 62페이지 맨 위에 1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상대방의 이익을 해지 못한다가 아니고 해하지 못한다. 맨 위에 62페이지 맨 위에 1번 해지가 아니고 맨 끝에 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됐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면, 기한부 법률행위 의의 한번 봐봐. 기한부 법률행위 의의요. 기한부 밑에, 기한부 법률행위 의의에서 5번, 6번, 7번, 8번 봐봐요. 5, 6, 7, 8, 9까지. 5, 6, 7, 8, 9까지. 그럼 5, 6, 7, 8, 9 한번 봐봐요. 5가 뭐죠? 5가.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되면 오토바이를 사준다. 이게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다른 시험에. 확정기한. 연결로 나왔다니까. 연결로 하는 걸로. 사육하고 있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한 마리 사주기로 했다. 뭐 불확정 기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중도금을 언제 주기로 했냐? 3층짜리 건물인데 1층 골조 공사가 완료되면 주기로 했어. 이러면 건물 3층짜리 건물 지으려면 1층 골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래, 골조가 있는 건 확실하죠. 언제 골조가 완성돼? 몰라. 불확정 기한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임차인이 생존하는 동안, 생존, 그럼 그 말이죠. 죽을 때까지만 이 말이죠.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그런데 본 임대 기한을 본권 토지를 줄고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임차인, 그럼 임차인한테 팔지 안 팔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그것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에요. 맨 끝에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 이렇게. 맨 끝에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 이렇게. 자, 죄송한데요 여러분요, 맨 위에요 2번하고 3번, 2번 3번 4번 묶어.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묶었어요? 자, 그럼 봐봐. 자, 여기 봐봐. 1번. 그럼 정지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정지조건.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성취하면 뭐한다? 성취하면 발생하죠?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 안 해서 차 사줘 안 사줘? 오케이. 다 봐봐요. 여기요. 건물을요 가백 것을요 의료 임차인이 임대해가지고 보증금요 1억을 주고요 임대차가 있는데 중도 해지를 해. 중간에 해지를 해. 중도 해지하면서 보증금은 어떻게 반환하기로 했냐? 보증금은요, 저 건물이 타에 임대가 되면 임대가 되면 그 보증금 받아서 주기로 했어. 또는 이 건물이 뭐가 되면 매도가 되면 매도가 되면 매매대금 받아서 주기로 했어.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다시 두 가지를 봐야 돼. 이 두 가지를 봐야 돼. 이러면 정지요건은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 그랬죠? 시험 합격 안 해서 차 사줘 안 사줘? 그래서 정지요건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돼.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그 2번 봐봐. 2번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렇게 됐죠? 맨 끝에 정지조건에다 박스에 정지조건 이 말이죠. 됐죠? 그다음 하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 이 말이죠.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 그러면 합격 안 하면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준다. 합격하지 않으면 차를 안 사준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밑에는 봐봐. 여기요. 임차인하고 계약해서 중도 해지를 하면서요, 보증금은 임대가 되면 주든지 매도가 되면 매매대금 받아서 주기로 했어. 그런데 문제는요,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임대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의리하게 봐. 갑의 집에 가서 보증금 1억 놔뒀는데 집 팔리면 주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되면 준다고 했는데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임대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직도 안 됐네요. 계약상 계약이 그러니까 기다릴게요.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 돈 달라게 안 달라게? 달라가죠. 이걸 뭐라고 하냐? 임대가 됐다? 그럼 발생이라고 그래. 일단 발생했죠? 그럼 돈 줘야 되겠죠?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1년 5개월이나 임대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면은 그건 더 이상 이제 임대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죠. 불가능이죠. 불가능이어도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러지 말고 담보 잡아서 줘. 안 그러면 니네 마누라 팔아서 주든지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돈을 1년 5개월에 안 주면 어떡하냐고. 팔려면 했냐?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임대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임대나 매도가 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 한다면 보증금은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맨 처음에 계약이 뭐예요? 임대가 되면이라고 그랬죠? 근데 임대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불가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왜 임대가 안 되는데 돈을 줘야 돼? 그게 바로 기한이거든. 기한. 보증금 이 사람 값 받았어 안 받았어? 값 받았죠? 보증금 1억? 그러면 값은 우리한테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지 뭐예요. 보증금 줘야 되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것은 불확실이 아니고 반드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받았으니까. 그건 기한이죠. 기한은 뭐다?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임대가 됐으면 줘야 되죠. 임대가 될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어? 그럼 어때요? 임대가 됐다고 치고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봐봐요. 불확정 기한은 임대가 되든 발생, 임대가 불가능하든 돈을 줘야 돼. 그것을 뭐라 한다?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번 봐봐요.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의 표현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돼. 정지 조건. 3번은요, 표시된 사실의 발생은 뭐죠? 임대됐다면 임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 1년 5개월 동안 임대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돈 줘야 되는지 안 돼? 줘야 돼. 돈을 줘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행해야 된다. 이행 동그라미. 그것은 맨 끝에 불확정기한 박스에 불확정기한. 여기 봐봐요. 4번도 똑같아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는 이행기한. 이거 기한이라고 돼. 기한은 확실하죠. 기한은 뭐요? 사실이 발생. 그 다음 바로 옆에요. 발생이 불가능. 그래도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왜? 기한은 확실하니까 해야 돼. 발생하든 불가능하든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이행하여야 한다. 조건은요, 조건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기한은 확실하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판례 이것을 중요하고, 오른쪽 하나만 더 봐. 오른쪽. 이런 오른쪽에 기한이 상실화 되어 있죠. 돼 있어요? 4번에 1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죠. 담보 제공을 게을리하죠. 파산 선고를 받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고, 거기 가로 묶고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이퀄 상실이 말이죠. 상실했다 이 말이죠. 그럼 뭐죠? 2번 봐봐. 2번요. 기한의 상실 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말이 필요 없이 이 말이죠. 당연히 동그라미.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 그걸 말한다?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등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걸 말한다? 형성권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첫 번째로 끝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줄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뭐란다? 추정한다 이 말. 형성권적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맨 위에 3번 봐봐요. 맨 위에 3번 기한의 이익은 첫 번째 줄 끝에요. 1번이 맨 끝에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 동그라미. 그런데 여러분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무상임치 한번 봐봐. 무상임치. 이런 무상임치가 뭐예요? 돈 안 주고 임치가 뭐야? 임치. 물건 맡기는 거. 봐봐. 갑이 을한테요, 물건을 보관시켜. 물건을 맡겨. 갑이 을한테. 근데 이건 무상이야. 자, 그럼 봐봐. 항상 봐봐. 이 사람을 한다 임치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한다 수치인이라고 그래요. 항상 우리 민법은 물건을 기준하죠. 물건을 기준하니까 임치인하고 수치인 중에서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예요? 응? 내가 뭐라 했어? 항상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 사람은 수치인을 말한다. 보관자죠. 보관자인데 공짜로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보관하고 있죠. 물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야 돼? 누가 물건 돌려받아야 돼? 그래서 임치인을 말한다.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니까. 항상 민법은 아무 말이 없으면 물건을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가 뭐라 했어?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서 누가 채무자고 누가 채권자예요? 매도인이 뭐? 채무자. 매수인은? 왜 그렇다고 했어? 왜? 그러니까 물건이잖아. 그거 물건 받을 사람이 채권자, 물건 줄 사람이 채무자. 임치는 뭐예요? 물건 보관하고 있죠.
보관하고 있으니까 보관한 사람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관한 사람이 돌려주니까 채무자, 돌려받을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공짜로 물건을요 맡기면은요 누가 유리해요? 맡긴 사람이 누구예요? 임치인이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채권자. 그러니까 임치인이 기한에 이익이 있다 이 말이죠. 소비대차가 뭐예요? 소비대차란 말이 뭐예요? 빌려 쓰는 거? 잘못하면 사용대차하고 비슷한 말이 될 수 있어. 돈 빌려주는 거, 돈 빌려주는 거. 돈 빌려주는 거 소비대차로 돈 빌려주는 거, 돈. 소비대차죠? 근데 무이자 그러면 채권자가 유리해? 채무자가 유리해? 그러니까 무이자는 채무자한테 있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이. 이자분은요? 이자. 아까 말했잖아요. 둘 다라고. 채권자는 이자부 소비대차로 이자부로 돈을 빌리면 채권자는 10월 1일까지 이자를 받는 이익이 있고, 채무자는 10월 1일까지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10월 1일까지 그 돈을 쓰는 것이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부는 쌍방한테 있는 거예요. 이자부는. 무이자는 누구한테 있어? 채무자한테 있고, 이자부는 누구한테 있어? 쌍방한테 있고, 무상 임치는 누구한테 있어? 채권자한테 있다니까. 채권자 임치인한테. 채권자. 무상 임치는 누구한테? 채권자. 무이자 소비대차 누구한테? 채무자. 이자부는 누구한테? 쌍방. 예금은 누구한테? 예금 채권. 쌍방이죠. 은행은 그 돈 받아가지고 다시 또 자기도 또 돈놀이하고 이기고, 나는 예금에 넣으면 이자가 몇 푼 붙으니까 이기고. 쌍방한테 있죠. 임대차는 누구한테 있어? 임대차는 쌍방이죠. 임대인은 방 빌려주고 돈 받고, 임차인은 기간 동안 돈만 주면 그 집을 뭐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쌍방이죠. 왜? 임대차는 유상이니까. 이해됐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사실 조건기한이 민법 총칙에서 엄청나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그러니까 꼭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만 들으면 아무리 이해한 것 같아도, 정말 이게 어떤 사람들은 강의만 들으면 조건기한 포기한 사람이 3문제 안 맞춘다고. 근데 되게 간단하거든요. 문제를 풀면, 왜냐하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다 얘기하려면, 우리가 A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A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A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재료가 몇 가지 있어야 돼?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김밥 하나 싸려가더라도 재료가 몇 가지나 있어야 돼? 똑같은 것이에요. 그 김밥 하나를 싸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이면 문제 푸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문제.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명절 기간에 떡 먹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풀이 있죠. 문제풀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풀이를요,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민총이 어느 정도 끝나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매일이요, 매번이 아니고 매주 시험을 볼 거예요. 문제풀이 중에서. 왜냐면 시험을 안 보면 뭐가 되냐, 머리에 암기가 안 돼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책을 봐야지 암기가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요, 반드시 얘기했어요. 구정기간에 문제풀이를 꼭 보고 오세요. 다음에 공지하고 나서 그 주에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한 15문제 정도요 시험을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시험 문제풀이 했던 거 있죠? 거기 보면 여러분요, 특별법이 어제 오전반은 뭐를 했었죠? 주택비하고 상가를 했었죠. 야간반은 집합건물법을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녹화가 돼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걸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집합건물. 그런데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여러분들 한번 보고 문제풀이 한번 딱 들어봐. 그럼 되게 간단해. 집합건물. 그걸 한번 듣고 오면 나중에 강의할 때 보면 되게 쉽단 말이죠. 알겠죠? 매번 이렇게 막 책 보고 하면은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미리서 그걸 예습 차원에서 주간반 한번 들으시고, 야간반은 예습 차원에서 뭐라냐, 주택하고 상가 문제풀이 있잖아요. 해설 강의. 그걸 한번 꼭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하느냐, 시험을 꼭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 보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절대로 먹지 마시고, 시험을 안 보면 암기가 안 되고 이러면 하고 나면 다 똑같이 보이죠? 다 똑같이 보이는데 10월 달에 보면은 누구는요 알고게 돼 있고 누구는 쭉정이가 돼 있어요. 알겠죠? 골치 아프단 말이죠. 다 같이 알고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힘든데 시험 보는 것을 습관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봐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럼 왜 안 나오는지 상담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상담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래야지 시행착오로 줄이는데 시험을 안 보고 그래버리면 자기 혼자 공부하면 우리가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일단 민법은요, 민법하고 개론하고 개론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요, 구정 끝나고 난 다음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월요일이나 수요일쯤, 월요일이나 목요일인데 어느 날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론 10문제, 민법 10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보냐? 무조건 보는 거죠. 지금까지 시험 봤던 거 있죠, 여러분. 11월, 12월 달부터 개론 계속 저 문제 풀이했어, 안 했어? 했죠. 그것만 따로 지금 따로 강의가 올라가 있잖아요. 따로 강의 올라가 있죠. 그 부분하고 민법 지금 따로 문제풀이 하고 있죠. 그 문제풀이 부분에서 나오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풀이 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눈에 익힌 게 중요하지 새로운 것을 자꾸 섭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문제 유형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개론하고 민법은요, 시험 끝나고 나서 공부하고 그 다음 주부터 월요일날 시험을 10문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